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는 테슬라가 2029년도 되면 최소한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탑3 안에 저는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테슬라는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뭐 오버슈팅 하는 게 뭐 계속 이어져서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앨런 머스크의 배팅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유리한 사람이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보면요.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한 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전부 다 중국발 쇼크였어요. 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 판매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빠졌었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빠졌었고 그죠? 그리고 에스티로드나 로레알이나 그리고 루이비통 명품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 판매가 저조해서 빠졌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그 중국에 있어서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됐을 경우보다 트럼프가 됐을 때 이 트럼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앨런 머스크와의 이 삼자 관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대선이 있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중국 정부에서 생뚱맞게 테슬라를 관용차로 써도 돼 하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테슬라한테 유리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테슬라한테 그런 페이브를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다이렉트로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의 협상을 할 때 중간에 기업을 두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에서 아이폰 못 팔게 한다든지 중국에서 테슬라 못 팔게 할게 이런 카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테슬라의 관용차 써도 돼라는 페이버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빚이 생긴 거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빚이 생긴 거고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중국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네, 어떤 약간 비즈니스적인 면을 협상의 중간적인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양쪽으로부터 협상 카드를 쥐는 그런 위치로 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활동에는 중국 정부가 계속 어떤 페이브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우리가 3년 전에는 테슬라를 너무 전기차 회사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근데 최근에 보면 야, 테슬라는 자율주행 이런 것보다 로봇이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이 로봇은 앞으로의 자동차 공장에 있어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미국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하나의 투자자들한테 망설이게 하는 게 이제 노사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미래 공장을 상상해 보면 로봇이 다 저거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이 붙고 여러 가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저궤도 위성의 인프라를 통해서 전쟁이 나든 무슨 허리케인이 오든 끊기지 않는 그 자율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통신이 끊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가진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야, 2029년, 2030년대에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저는 예전에 2천만 대 판매를 한다는 건 믿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에 8천만 대 팔리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로만 2천만 대를 판다고? 그거는 제가 야, 이거는 너무 오버했던 건데 지금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는 테슬라가 2030년대 되면 한 680만 대 정도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테슬라가 자동차는 그렇게 좋게 팔아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저는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테슬라 거를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뿐만 아니라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 테슬라의 미래가 2029년까지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됐으니까 25년부터 25, 26, 27, 28 네. 네, 요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글로벌한 경쟁력과 그 우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예,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미국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을까?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낫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었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알 거다는 거죠. 이 선을 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 선을 넘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1930년대 대공황 때 네. 있었던 그런 과도한 보복 관세였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아마 믿음이 미국 주식시장에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인데 너무 자본주의적이잖아요. 너무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중국의 국유 기업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거의 미국 기업 같아요. 네. ROE가 20% 넘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분석했던 회사도 주주 환원 정책을 90% 이상 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자본주의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가는 시장인 것처럼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얼얼렁거리면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못 되도록 하고 기술적인 패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초당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각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선에서 합의를 하면서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그런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론 머스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네. 뭐 사실상 정부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가 그 PPP 기준으로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했다. 뭐 이랬었는데 최근 5년 동안은 보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네. 벌어진 이런 부분을 보면 뭐니 해도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 말씀처럼 그 혁명의 패권을 기술적 패권을 진 나라가 100년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AI가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앞서서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앨런 머스크고 그 부분에 또 트럼프가 어제 또 한 번 더 언급했죠. 네,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기술적인 AI 시대의 기술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니 해도 이 AI라는 새로운 우리가 혁신을 할 때는 옛날에 그 자동차가 도입됐을 때 레드 플래그십 해가지고 그죠? 플래그법에서 그거 위험하니까 앞에 사람이 가면서 빨간 깃발 흔들면서 가라고 이런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은 그런 혁신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도 비즈니스맨이고 앨런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보시면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 제재가 많았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당장은 약간은 뭐 인권적인 면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치고 나가야 돼. 네, 그런 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맞아서 준비한 경제자유살롱 특집 1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